네, 그럼 네 번째 질문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어떤 기업에서 인턴십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프랑스 기업이었어요. 프랑스 기업인데 미국에 지사가 있는 그런 기업이었었고요.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여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 회사다 보니까 유럽인이 50% 정도, 영국, 프랑스, 독일 다양하게 있었고 미국인이 30%, 그다음에 아시아인이 20% 정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직무가 정말 좋았던 게 대대로 좀 웨스트가 물려받고 물려주는 인턴십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도 웨스트에 대해서 잘 알고 선배 웨스트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나비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논프로핏 회사로 도움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센터, 노인분들을 위한 센터, 베테랑 전향 군인분들이라고 하죠. 군인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어서 정말 많은 센터와 지사들과 직원이 있는데 저는 본사에서 행정직을 맡아서 했습니다. 다양한 시점이 있으면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저희 본사는 메릴랜드에 있으면 메릴랜드의 지사 여러 개, DC의 지사, 그다음에 버지니아의 지사들이 있어서 주마다 법이 또 다르고 해서 신기했었고요. 주마다 법이 다른 부분은 미국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시 다혜님 회사는 어떤 회사였나요?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전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산하 공공기관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미국 자매 결연 도시라고 해서 각 주가 다양하잖아요. 그 주끼리 서로 파트너십을 맺고 결국은 목적 평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행사도 열고 프로그램도 열고 그랬고요. 인원수 같은 경우는 상근직은 15명 정도 됐고 그리고 그 외로 비상근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던 게 저희 회사의 특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이제 소개도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또 다 다른 일을 해봤잖아요. 어떤 일을 했는지 maybe 웨스티 분들도 궁금해하실 건데요. 다혜님 먼저 네. 설명을. 제가 속해 있었던 회사 부서의 명칭은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개발하는 직무였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금 관리를 한다거나 행사가 있을 때 준비를 한다거나 혹은 후원자들에게 땡큐레터를 작성을 함으로써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게 크게 봤을 때는 직무였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 엑셀로 서류를 작업한다거나 실제적으로 행사 물품 같은 걸 준비한다거나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미님은 혹시 어떤 일을 했었나요? 저는 인사팀에서 있었고요.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일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상사가 리서치하는 일을 한번 시키더니 제가 또 열심히 잘 해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거는 제가 일이 없을 때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는지를 물어보고 도와주다 보니까 점점점 일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인사팀에서는 새 직원을 뽑는 고용 부분에서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력서 검토하기, 전화 면접하기, 지원자와 매니저들 간의 면접 일정 잡기, 새 직원들 오퍼레터 작성하기, 또 미국인 만큼 저희 회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드러그 테스트, 백그라운드 체크 이런 걸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주문하는 걸 했었고요. 그리고 새 직원들이 고용이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하고 직원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섹슈얼 허래스먼트 관련한 온라인 강의들 아니면 다른 온라인 강의들도 제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베네핏 중 하나 관리를 했거든요. 회사 웹페이지 관리도 매달 하고 좀 많은 걸 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회사의 인사팀에서 하는 일을 미국에서 먼저 경험을 좀 해보신 게 좀 좋았던 경험이지 않을까 싶고 혹시 그것 때문에 인사팀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요? 인턴십 경험이 저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저는 원래 심리학에서 상담을 좀 더 세부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인사팀에서 인턴십했던 경험이 너무 좋았어서 대학원도 인사와 관련된 산업조직심리학 쪽으로 진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웨스트가 한 사람의 진로를 또 바꾸기도 하는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웨스트 프로그램 인턴십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는 이제 프랑스 기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파티를 했었어요. 이 파티가 뭐 거창한 파티가 아니라 와인이나 칵테일 그리고 빵이나 치즈 같은 걸 깔아놓고 그냥 직원들이 와서 같이 서서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수다 떠는 그런 파티도 있었고 여름에는 공원을 빌려가지고 바베큐 파티하고 겨울에는 연말 행사라고 해서 큰 레스토랑을 빌려가지고 다 같이 뭐 춤도 추고 맛있는 것도 먹는 그런 파티 문화였었는데 그 전에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고 갔을 때 회식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파티 문화는 그냥 자유롭게 내가 참가하고 싶으면 참가하고 상사나 격이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런 문화도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았던 게 아닐까 싶고 저희가 여행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 여행을 따라가는 인턴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무료로 호텔도 이용하고 식당도 이용하고 다양한 관광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장점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미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힘들 때마다 제일 원동력이 되었던 게 지금 이 미국 회사에서 미국 현지인들과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 있다니 그 매 순간순간이 너무 신기하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특별히 좋았던 경험은 제가 원래 생일을 별로 지키는 사람이 아닌데 마침 팀 런치가 제 생일날 열렸었고 그게 코로나 때임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외 주차장 공간에서 의자를 멀찍이 떨어놓고 마스크를 쓰면서 점심도 조금 먹고 게임도 하고 팀 동료들한테 생일 선물도 받고 축하도 받고 지금 사진으로도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생일 풍선 이런 거를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저는 그때 생일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평생 제일 소중한 생일이 아니었을까. 한국에 있을 때도 잘 안 챙긴 생일을 미국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챙겨준다는 게 정말 뜻깊은 기억이 되었을 것 같고요. 다혜님은 혹시 좋았던 기억 있을까요? 제가 일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행사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행사에는 꼭 이제 키노트 스피커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키노트 스피커가 소셜 인플루언서부터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면서 많이 감명도 받고 배울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았고 그리고 제 회사의 특성상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시 됐어요. 그래서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보스가 너 일이 오늘은 없다. 너 먼저 가서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식으로 먼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회사 가는 게 굉장히 항상 오늘은 뭘 하지? 오늘 뭘 배우지? 하면 되게 즐거운 마음을 갖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은 베스트 인턴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좋았던 기억도 많지만 힘들었던 경험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다혜님이 좋았던 기억으로 워라밸이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안 좋았던 경험이 바로 워라밸입니다. 저희는 이제 급여를 어느 적정 수준 이상으로 받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책임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름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길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이메일이 400개? 500개 이렇게 쌓이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처리를 해도 도저히 팔로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돈을 안 받으면은 난 못하겠다 이러고 따로 갈 텐데 돈을 받으니 책임감 때문에 그때는 야근도 하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다혜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동기들 중에서도 주 3일만 일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장학재단이나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거를 즐기는 친구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나미님은 혹시 어떠신가요? 제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원래는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상사로부터 들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회사 재정 상황도 안 좋아지고 귀국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고요. 그래도 연장 신청 거의 마감 직전에 회사와 스폰서 회사로부터 너 연장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 이후로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 힘든 계기를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인턴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모두가 다양한 경험을 했었던 게 아무래도 뜻깊은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통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내가 웨스트 프로그램 인턴십을 다시 한다면 나는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비 웨스티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조언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혜님 만약에 다시 웨스트를 하게 된다면 예비 웨스트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우선 자기의 목표 혹은 비전을 뚜렷하게 세워라. 두 번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때 최대한 자기 개발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나미님은 혹시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또 후회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후회가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적극적인 자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주장을 해야 되는, 그래야 자기의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어 공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 실력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턴십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어학연수 때 조금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아무래도 전화로 미국 사람들을 면접을 했었기 때문에 전화 영어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양한 악센트를 들어보기. 그래서 영어 공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항상 인턴십을 할 때 가졌던 마인드는 이게 하찮은 일이라도 누군가는 이 회사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그냥 내가 하자. 아무리 작고 소소한 일이라도 내가 하자라는 마인드로 귀찮지만 그리고 성가시지만 항상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알고 있다. 그게 핵심 마인드셋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적극성, 두 번째로는 영어 공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으므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남들과 비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턴십을 시작하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원하는 게 정말 다르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말고 나는 이 인턴십에서 뭘 얻고 싶은가를 나만의 기준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웨스트 인턴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신 웨스트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저희 웨스트 동문회 임원진들은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다양한 멘토링 행사도 기획하고 있고요. 또 더 많은 스토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